멘토 의사 9번째 시간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유행하는 말인데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어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 이제 미래에 이렇게 좀 알 수 없는 이루기 힘든 거창한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 현재의 행복을 포기하지 말고 지금 주변에 있는 좀 작고 사소하지만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을 추구하자 이런 의미로 이제 소확행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무슨 소확행, 나만의 소확행이 있다 그런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버블티. 버블티. 네네. 옛날에 토피넛 라떼였는데 바뀌었어요. 네, 아무튼 좀 너무 힘들거나 아니면 나에게 뭔가 좀 이렇게 체험을 주고 싶을 때는 찾아가죠. 네네. 예, 저는 치토스. 네, 저도 너무나 힘들 때 아내 몰래 편의점으로 달려가죠. 네. 행복을 별로 나누지 않아가지고 행복을 나누면 반으로 줄어들어서. 뭐 저는 이제 저 커피 한 잔. 커피 한 잔. 뭐 토요일 같이 진료 예약 되게 많은 날에는 아침에 출근할 때 커피 한 잔 이렇게 사가지고 가요. 이게 이제 그 부스터 같은 거. 맞아요. 필요해요. 네. 그래서 이거 먹고 이렇게 쭉 가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행복에 대해서 좀 이제 소확행을 넘어서서 조금 더 깊이 있는 행복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의대생 시절이나 의사 시절에 뭐 행복했던 기억. 나 이거 일했을 때 정말 즐거웠다. 뭐 그런 게 있나요? 사실 제일 행복했던 때는 이제 좀 이렇게 기독교에 심취했을 때가 제일 행복을 했어요. 신앙 안에서.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그 치과 대학 있을 때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어느 날 그 이제 선배들이 이렇게 반대편에서 오고 있는데 제가 되게 얼굴이 밝았나 봐요. 그래서 선배가 이렇게 막 썩은 얼굴 이렇게 오고 있었는데, 예, 그걸 보고 있었는데 저는 제 표정 어떤지 모르는데 그 시대생이 어떻게 저렇게 해맑은 미소를 하면서 살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내가 정말 이렇게 그런 행복한 그런 감정을 갖고 있구나. 그때 그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알게 된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그렇죠. 사실 신앙의 힘이라는 게 진짜 마음을 위로하고 따뜻하게 해주는 그 힘이라는 게 있죠. 귀감이 되셨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또 다른 좀 이렇게 행복했던 순간들이 이제 학교 다니면 다들 이렇게 바쁘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렇게 바쁘고 힘든데 어떻게 즐거운 이렇게 재밌는 일 없을까 해서 이제 그 패러디 만화를 만들어서 우리 홈페이지에 막 올려요. 그러면은 애들이 그거 보고서 다 웃겨서 이렇게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가 이렇게 이럴 줄 몰랐다. 이제 그런 반응인 거죠. 신앙적인 선생님이 패러디 만화. 그래서 이제 그때 별명이 화백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별명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직접 그리셨나봐요. 아니요, 그냥 패러디예요. 직접 그린 건 아니고 패러디인데, 그래서 이제 어떤 친구는 저한테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너 솔직히 말해, 너 공부하려 학교 오는 게 아니라 웃기려고 학교 다니는 거지.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마음에 좀 마음에 이렇게 막 기쁨이 됐었던 적도 있어요. 한의사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남편이랑 여름휴가로 뉴욕에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뉴욕에서 일단 비행기를 탈 때부터 되게 행복해요. 그리고 그 뉴저지의 식스플래그라고 그 이렇게 롤러코스터 위주로 있는 그런 놀이공원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구나. 대단하시네. 거기에 이제 킹다카라고 이렇게 127m? 127m 높이로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놀이기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탔는데 거기가 이제 미국이니까 이게 좀 약간 초원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제일 꼭대기로 올라왔는데 해가 지는데 초원이 펼쳐지는데
그게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 순간이 되게 인상이 깊어요. 위에 올라갔을 때. 네, 그 위에서. 그래서 아니, 내려올 때 고통스럽진 않나요? 저는 고통스러운데 정말 눈을 감기 싫어가지고. 근데 이제 내려갈 때는 정말 이렇게 해야죠. 근데 이게 환자를 계속 이렇게 볼 때 항상 우리가 소소한 걸 이렇게 보잖아요. 대변 어떻고, 잠은 잘 자나? 네, 잠은 잘 자고 이렇게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이렇게 하다가 되게 광활한 자연을 보니까 이게 탁 트이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기억에 남아요. 그런 되게 막 이렇게 내 막 바쁘고 굉장히 치열했던 현실에서 잠깐 벗어날 때 느끼는 즐거움. 그것도 저는 좀 의미가 있더라고요. 네, 저도 생각해보니까 제주도 파견 갔을 때 좋았던 것 같아요. 레지던트 때 많이 놀거든요. 렌트카를 아예 빌려가지고 달로 빌려서 단체로 이렇게 놀러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힘든 시간 속에서 잠깐 주어지는 네, 그 맞아요. 즐거움.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럼 항상 보면은 시험 치고 난 날에 놀면 되게 재밌잖아요. 맨날 놀 때 맨날 노는 것보다 앞으로 되게 빡빡한 일정이 있을 예정인데 잠깐 노는 거. 그런 거. 시험 전날 노는 게 제일 재밌지 않나요? 시험 전날 테레비가 그렇게 재밌어요. 평소에 재미없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좀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의사에게 행복이란 무엇일까? 이걸 좀 나누기 위해서 이 주제를 잡아보기는 했던 거잖아요. 네. 일하면서 행복을 느낄 수는 없을까? 우리가 뭐 그걸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언급한 책이 있어요. 탈 벤 샤히르라는 사람이 쓴 그 하버드대의 긍정심리학 강사래요. 그래서 그 해피어라는 책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저자가 그 행복에 대해 정의를 할 때 즐거움과 그리고 의미의 포괄적인 경험. 그러니까 즐거움이 있는데 즐거움만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이제 의미, 이 안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지 이거를 행복한 감정을 사람이 느낄 수 있다. 보다 고차원적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게 좀 공감이 좀 됐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있잖아요. 조던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쓴 12가지 인생의 가치. 거기서도 약간 비슷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람은 지고한 가치, 어떤 그냥 현재 나만의 즐거움, 단순한 수준 낮은 재미를 넘어선 지고한 가치, 의미 있는 것을 추구를 할 때 인생에서 자기 인생의 의미를 얻게 된다. 삶의 의미와 행복을 느낀다. 이렇게 그런 말이 있죠. 저도 옛날에 호스피스 하면서 이제 그 의미요법 이런 거 좀 많이 되게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많이 찾아보고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죽음을 앞둔 환자분들이 굉장히 이제 고민이 많아요. 뭐 수면제 모으시는 분들도 이제 자기 이제 수면제 모으고 있다고. 자기가 이제 몸을 완전히 못 쓰게 되기 전에 자기는 자살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 몇 명을 봤었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저도 이제 많이 고민이 돼서. 그런 거 좀 세미나도 많이 듣고 이제 그런 거 많이 조금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빅터 프랭클이라고 유대인의 수용소에서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는데 원래 정신과 의사였는데 이제 책을 쓰고 있던 와중 진료도 하고 책도 쓰고 있던 와중에 이제 아우슈비츠도 그러니까 몇 군데 수용소를 3년이나 있었던 이제 그분이 이제 삶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쓴 책,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발전된 게 로고세라피라고 해서 의미요법, 그러니까 그런 거 제가 호스피스 할 때 되게 많이 이제 적용하고 싶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빅터 프랭클 박사가 했던 얘기 중에 행복을 쫓아가면 행복을 절대로 얻을 수가 없다. 의미를 쫓아갈 때 행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 저 옛날에도 뭐 나의 삶의 목적은 행복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언니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행복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긴 한데 제가 근데 사실 얼마 전에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자기의 행복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과연 행복한 세상이 될까? 네. 자기, 예를 들면 남한테 피해는 주지 않고 자기 행복을 쫓아서 모두 살아간다면, 예를 들어서 뭐 들키지 않고 바람 피는 거, 그거는 예, 자기 행복의 기회가 왔을 때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피해를 주지도 않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됐을 때 그게 진짜 행복한 세상일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거든요. 어제 저 옛날에 이제 그때, 지금은 잠깐 이제 호스피스에서 이제 벗어나서 1차 의료를 하고 있지만,
옛날에 이제 호스피스 할 때 환자분들 이제 통증도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이제 더 이상 해줄 거 없다고 이렇게 내쳐지는 식의 이제 그런 환자분들이고, 그러니까 말기가 되면 사실 이제 항암 치료도 이제 더 이상 안 하고 하니까 이제 그냥 알아서 이제 뭐 편하게 하고 싶은 거 하시면서 이제 계시라고 하시거나 더 이상 해줄 거 없다라는 말을 들은 이제 그런 환자들에게 해줄 게 없는 게 아니라 사실 더 해줄 게 많은 거거든요. 통증이라든지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시는 데까지. 그리고 그분이 이제 삶에서 뭐 이루지 못한 거, 아니면 이렇게 화해해야 되는 부분, 아니면 진짜 회복해야 되는 부분,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영적 케어라고 하거든요. 뭐 사회적인 돌봄, 뭐 영적 돌봄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 제가 좀 이렇게 많이 굉장히 이제 일하면서 그때 되게 몰입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환자분들에게 좀 나름대로 의미를 찾아준다는 그런 의미를 이제 제가 가지고 그거에 되게 이제 가슴 뛰고 즐겁고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거 했을 때. 굉장히 의미가 있네요. 이게 이제 생각을 못 하잖아요. 보통 치료를 할 수 없는 환자에게 해줄 게 더 많다라는 그게 굉장히 인상이 깊네요. 네, 해줄 게 정말 많죠. 통증도 심하고 호흡 곤란도 그렇고, 그리고 존재론적인 고통, 뭐 영적 고통이라고도 하는데, 내가 이렇게 죽을 거면은 지금 왜 여태까지 살았지부터 해가지고 내가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가 바로 이제 앞으로 당면하기 때문에 이제 그 상황에서 굉장히 사실은 힘들죠. 근데 그런 분들 만나고, 그리고 그 가족들하고 이제 대화하고 또 준비시키고 이런 과정들이 저에게 되게 의미 있고 되게 또 소중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좀 인상이 깊은 환자분이 있으셨나요? 수면제 모으시던 그 환자분이, 그 환자분이 제가 이제 되게 고민을 많이 해서 이제 디그니티 세라피라고 해서 이제 존엄 치료, 그러니까 이분의 의미를 조금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질문을 하고 그분이 답을 하고 이제 이런 거를 제가 좀 이제 논문이랑 이렇게 찾아봐가지고 그런 질문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질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당신이 당신의 조상보다 더 조금이라도 나았던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자신의 삶을 해석할 수 있게 네, 도와주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나의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에서 이제 그분이 계속 뭐 자살 얘기하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그럼 이걸 해보자. 그러니까 한번 오실 때마다 이거 한 가지 질문씩 우리 같이 얘기해보자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하는데, 어느 날 이제 몇 번 그렇게 하면서 근데 그 얘기하는 게 서로 간에 되게 즐거웠어요. 그리고 진짜 깊이 있는 얘기를 평소에 그런 얘기 잘 진짜 할 기회가 뭐 보통 없는데, 그 얘기하면서 그분이 점점 이제 얼굴도 밝아지시고 하더니 어느 날 저보고 이제 수면제 버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제가 마지막까지 보진 못했어요. 좀 이직을 해서. 근데 마지막에 그래도 상당히 편안하게 계시던 모습까지 제가 보고 왔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저한테 좀 보람이 정말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뜻깊네요. 네네.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환자의 그런 어두운 면에 같이 파고 들어가는 게 고통스러운 쉽지 않은 일이지만 굉장히 그 안에서 빛나는 걸 발견했을 때 그 몰입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으셨겠네요. 네네네. 그래서 좀 그러니까 뭔가 몰입을 할 때 좀 되게 행복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저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제가 몰입에 대한 서적들을 좀 보고 하는데 보면 몰입을 할 때 해서 어떤 한 단계를 뛰어넘을 때 느끼는 즐거움이 굉장히 크다. 거기서 그게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 몰입의 즐거움에 대한 서적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국내 저자도 있고 제일 유명한 분은 이제 미하이 치센트미하이라는 분이거든요. 몰입에 대해서 그 몰입을 하는 순간에 그 기쁨 그거를 다루고 있거든요. 자신을 잊어버리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자기에서 벗어나서 이게 자기 초월하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빅터 프랭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빅터 프랭클 박사를 저도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분인데 이제 인간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은 긴장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자신에게 가치가 있는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고 투쟁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나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 그 가치 있는 것을 발견을 했을 때 기꺼이 고통을 감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행복이라고도 부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분 책 읽으면서 또 이제 마음에 와닿았던 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 자아 실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 가서는 사실 절대로 자아 실현을 할 수 없고 자아 초월을 해야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또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서는 물론 이제 그렇게 성공하는 분도 있지만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서 성공을 하기보다는 의미를 추구할 때 성공이 따라온다.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 진짜 생각 없이 이거 이제 유명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진짜 그 분야에 몰입해서 썼던 그 책이 굉장히 이제 인기가 많아지고 그분이 이제 아무튼 되게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런 거 예를 드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자기의 행복, 나의 자아 실현, 이제 나에게 보통 이게 집중이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이제 의미를 추구할 때 오히려 내가 또 행복해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의미 있는 말씀. 김주영 선생님의 얘기를 끝으로 저희가 마무리. 네, 저희 영상 앞으로도 즐겁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